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주차 마지막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테일러 전개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주어진 함수가 여러 번 미분 가능할 때 앞선 영상에서 살펴본 평균값 정리를 반복적으로 사용해서 주어진 함수를 다항식으로 근사시키는 과정입니다. 이것을 테일러 전개라고 하고요. 이와 관련된 테일러의 정리를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수 f가 닫힌 구간에서 정의됐고요. 닫힌 구간에서 정의됐고 또 0 이상의 정수에 대해서 n은 0 이상입니다. 에 대해서 이 n개도 함수가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하다면 각 x에 대해서 이제 이런 등식을 만족하는 a와 x 사이에 존재하는 이 어떤 실수 cx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요거를 이게 한눈에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자, n이 0인 경우부터 적어 보겠습니다. 이제 n이 0인 경우가 이제 바로 평균값 정리가 되는데요. fx는 fa 더하기 f 프라임 cx x 빼기 a 이제 n은 0인 경우고요. 이건 평균값 정리랑 이제 다를 바 없죠. 자, n이 1인 경우는 fx가 fa 더하기 f 프라임 a x 빼기 a 더하기 2분의 f의 두 번 미분의 cx의 x 빼기 a의 제곱 이렇게 되는 cx가 존재한다. 그래서 여기는 자 조심하자면은 이때 n이 0일 때의 cx랑 n이 1일 때의 cx는 물론 다를 수 있습니다. n이 2일 때도 마지막으로 한번 해볼까요? n이 2일 때는 fx가 fa 더하기 f 프라임 a의 x 빼기 a 더하기 2분의 f의 두 번 미분 a의 x 빼기 a의 제곱 이고요. 여기 이제 나머지 항이 3 팩토리얼 분의 f의 세 번 미분 cx의 x 빼기 a의 3승 이제 이렇게 되는 cx가 또 존재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테일러 정리입니다. 증명은 앞선 이 평균값 정리를 이제 여러 번 반복해서 적용하는 것인데요. 이 증명 과정은 우리 해석학 책 또는 우리 미적분학 책에 이제 잘 나와 있으니까 거기 부분을 읽어보는 것으로 하고요. 여기서는 이 테일러 정리의 증명 과정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f가 c 인피니티급 함수이면 이 과정을 이제 무한번 반복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f가 n개도 함수가 이제 연속이고 미분 가능한 상황을 하면은 이 나머지 항이 fn 플러스 1까지 이제 가능합니다. 이제 f가 무한번 미분 가능한 함수일 때는 이 과정을 반복해서 이렇게 무한히 뻗어나가는 이제 다항식이죠. 이제 a를 중심으로 하는 다항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a를 중심으로 하는
그래서 처음에는 상수항, 그리고 여기 1차항이 생기고요. 여기 2차항이 생기고요. 이렇게 n차항이 생기고요. 그래서 이제 무한히 뻗어나가면, 아니, 무한히 이제 반복하면은 사실 이제 다항식이라기보다는 급수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는데요. A를 중심으로 하는 테일러 급수 또는 이제 밑에 쓰인 대로 F의 A 근방에서의 테일러 급수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런데 이 테일러 급수가 이제 좋은 경우는 이 테일러 급수가 원래의 함수, 원래 fx로 이제 수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런 것들은 이제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sin x 같은 경우에 우리 테일러 전개를 하면 x 빼기 3 팩토리얼 분의 1에 x 3승 더하기 5 팩토리얼 분의 1에 x 5승 빼기 7 팩토리얼 분의 1에 x 7승 이렇게 무한히 뻗어나가게 되고요. 이제 코사인 x 같은 경우에도 테일러 급수가 1 빼기 2분의 1에 x제곱 더하기 4 팩토리얼 분의 1에 x 4승 빼기 6 팩토리얼 분의 1에 x 6승 이렇게 무한히 뻗어나가는 급수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부 테일러 급수가 원래의 함수로 수렴하는 예입니다. 자, 이 exponential x 함수도 이것의 테일러 급수를 우리 다들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x는 1 더하기 x 더하기 2 팩토리얼 분의 1의 x제곱 더하기 3 팩토리얼 분의 1의 x 3승 더하기 점점점 이렇게 이런 것들은 전부 이제 테일러 급수가 원래 함수로 수렴하는 함수인데요. 그런데 이제 무한번 미분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원래의 테일러 급수가 원래의 함수로 수렴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바로 앞선 영상에서 우리가 살펴본 이제 무한번 미분 가능하고 모든 도함수가 0에서 0인 그런 함수를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런 함수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f'0랑 f'0, f 3번 미분 한 것들이 전부 0이라는 것을 우리가 앞서 이제 귀납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테일러 급수의 정의에 따르면은 이 fx의 0 근방에서의 테일러 급수가 어떻게 될까요? 0 근방에서 f의 테일러 급수 급수는 결론을 말하면 0입니다. 그 이유는 여기 a 자리에 0을 이제 넣어 봅시다. 그러면 f0 더하기 f'0 x 그 다음에 2분의 여기 제가 또 강의록에 오타가 있네요. 여기 n개도 하고 여기 a를 전부 대입을 해야 합니다. 여기 0을 대입을 하면은 전부 다 이제 0이 됩니다. 그래서 이 x항에 상관없이 항상 0이 되기 때문에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정의된 함수의 테일러 0 근방에서의 테일러 급수는 그냥 0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함수가
완전히 영함수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테일러 급수가 fx로 수렴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sin x나 sin x와 같은 삼각함수나 이런 E의 x와 같이 이렇게 A 근방에서의 f의 테일러 급수가 그 모든 점 x에서 fx로 수렴하는 경우, 이런 좋은 경우를 우리가 A에서 해석적이다, 어넬러틱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배운 것을 정리를 하면 함수가 해석적이면은, 해석적이라는 것은 이제 무한번 미분 가능하다는 것을 이제 의미합니다. 근데 무한번 미분 가능하다고 해서 꼭 해석적인 것은 아닙니다. 이것의 이제 대표적인 예가 이 예제에서 살펴본 것입니다. 이 예제가 무한번 미분 가능하지만 해석적이지 않은 함수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녹화 과정에서 살짝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연습 문제 1번 문제를 이제 푸는 과정이었고요. 네, 지금 이제 gx가 단조 감소이다라는 것까지 이제 확인한 그런 상황인데요. 여기서 다시 한번 적어보면 g0는 양수이고, 그 다음에 g는 단조 감소인 것까지는 이제 알 수 있는데요. 지금 그렇지만 이것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부족합니다. 하고 실제로 gx가 0보다 작은 그런 x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요. 그러면 평균값 정리를 이용을 해서 gx 빼기 g0가 G'C에 곱하기 X인 C가 0부터 0하고 X 사이에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평균값 정리를 적어 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G'C 하게 되면은 우리 G'C는 다시 한번 적어보자면 F'C 빼기 1이죠. F'C 빼기 1이 되는데요. F'C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어보면은 이거 F'C는 아무리 커봤자 M이기 때문에 이거는 M 빼기 1의 X보다 작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X가 충분히 크면 gx가 음수라는 얘기를 해줄 수가 있죠. 왜 그럴까요? 네, 그렇죠. 자, G0는 G0는 이제 양수이고요. 그런데 이제 G0가 어떤 양수다 하더라도 지금 M-1은 이제 M-1이 음수이기 때문에 X가 충분히 크게 되면은 M-1x 이것에 이제 G0를 더한 것이 이제 음수가 되게 할 수가 있습니다. X가 충분히 크다면 말이죠. 따라서 이런 결론을 얻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생각을 해보면은 함수 g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g0는 0보다 크고요. 어떤 x가 존재해서 gx 값은 0보다 작고 이제 그 이후로는 단조 감소하는 그런 그래프의 개형을 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물론 단조 감소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보더라도 사실은 이제 0하고 x 사이에서 어떤 유일한 해 하나를 가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어떤 해가 2개 이상 존재한다면은 우리가 모순을 찾아줄 수가 있어요. 그 롤의 정리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한다면은 G'C가 0이 되는 그런 해가 존재해야 할 텐데요. 이 G의 해가 2개 이상이라면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는 모순이 되겠죠. G'X는 항상 0보다 작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제가 3번 문제의 힌트를 제공하려고 하는데요. 여기 3번 문제의 힌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힌트는 이제 이 힌트를 생각하지 않고는 문제를 풀기가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데요. fx 빼기 2분의 1 x제곱이라는 함수를 한번 생각을 해 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함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평균값 정리를 이제 2번 적용하게 되면은 이제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는 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언급할 것은 이제 5번 문제는 테일러 급수를 이제 이용하는 문제인데요. 이제 이 문제는 사실 조금 어렵습니다. 사실 조금 어려운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테일러 정리에 그 다음에 실수의 성질이 쓰입니다. 테일러 정리 그리고 볼차노 바이어슈트라스 정리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하고 있기를 바라고요. 볼차노 바이어슈트라스 이런 정리들을 사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소 많은 생각을 요구하는 문제인데요. 네,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깊게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우리 시간이 마지막 조금 더 남아 있기 때문에 제가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 동영상을 통해서 프로젝트에 대해서 잠깐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네, 이 파일도 제가 온라인 강의실에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3가지 프로젝트를 제가 제시를 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 프로젝트는 여러 가지 적분 이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4월 수업부터 리만 적분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예정인데요. 그래서 리만 적분의 기본적인 아이디어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이제 하고요. 그런데 리만의 아이디어도 이제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들이 있다는 것을 추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적분 이론이 발전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르베그라는 사람의 이름을 딴 르벡 적분이 있고요. 또 우리 주교재의 마지막 장을 보면 일반화된 리만 적분이라는 이론 등이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론들에 대해서 르벡 적분과 일반화된 리만 적분의 이론들에 대해서 학습하고 그 장단점을 서술한 뒤에 앞에서 살펴본 함수들에서 실제로 적분값을 계산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프로젝트입니다. 네, 그러면 이 첫 번째 프로젝트에 제가 생각하는 답안은 제가 정리해서 또 5월 중에 제가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때까지 한번 자료들을 수집하면서 열심히 찾아보기를 바라고요. 네, 두 번째 프로젝트와 세 번째 프로젝트를 소개하겠습니다. 두 번째 프로젝트는 함수열의 여러 가지 수렴입니다. 그래서 함수열이 수렴한다는 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함수열이 수렴한다는 그 의미는 다양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 함수의 그 점별로 극한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냥 각 점 x에 대해서 리미트를 구한 것이고요. 이런 것을 점별 수렴한다 라고 말합니다. 네. 여기서 이 프로젝트 수학적인 내용을 자세하게 다루는 것은 좋을 것 같지는 않네요. 앞으로 찬찬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점별 수렴하는 것보다 이제 더 강한 조건으로 이제 고르게 수렴한다, 아니면 평등 수렴한다,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또 두 함수열과 그 극한함수의 차이의 절대값의 적분값이 0으로 수렴한다. 이러한 성질로도 수렴을 정의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을 우리가 L1 그 개념에서 수렴한다라는 언어를 사용합니다. 또 이제 영측도 집합이라는 것을 제가 기회가 있을 때 정의를 할 텐데요. 이제 함수열이 측도 수렴한다라는 정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이 네 가지 함수열의 수렴 방법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는 수렴하지만 다른 어떤 방법으로는 함수열이 수렴하지 않는 그런 예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예들을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이것저것 탐구하면서 다양한 예들을 살펴보고요. 이제 특정한 방법의 수렴이 다른 방법의 수렴을 내포하는 경우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것들을 살펴보는 것이 이 두 번째 프로젝트 주제입니다. 특히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는 이제 한 수렴이 다른 방법의 수렴을 내포하는 경우가 조금 더 빈번하게 등장하는데요. 그 두 가지는 정의역이 이제 6A이고 닫힌 경우가 있고, 함수열의 이제 6A인 경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프로젝트는 무한급수의 수렴 판정과 관련된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도 살펴보았지만 주어진 함수가 해석적이라면 fx를 이렇게 테일러 급수를 이용해서 나타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이번 강의에서는 아마 자세히는 다루지 못할 것 같지만요. 어떤 주기 함수를 우리가 삼각급수를 이용해서 나타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론들을 이용을 해서 함수 이론들을 이제 연구하는 그런 이론이 이제 발전했는데요. 이를 공부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어진 무한급수가 언제 수렴하는지 그것을 판정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한급수의 수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여기 읽어보고요. 그래서 다음에 세 가지 문제를 풀고 그 전에 주어진 무한급수의 수렴 여부를 판정하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서술을 하고 이것이 세 번째 프로젝트의 이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프로젝트의 여기는 세 가지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읽어보고 한 가지씩 이제 깊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프로젝트는 일단은 글쎄요, 이제 좀 장기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문제들일 수도 있고요. 다소 난이도가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해석학의 전반적인
개념들에 대해서 복습하는 시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하면서 그 생각의 깊이를 키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모든 문제를 다 완벽하게 해결하지 않아도 괜찮고요.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몇몇 특정한 경우에 대해서라도 여러분들이 깊게 생각하고 그 나름대로의 답을 적으면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성찰 일지와 함께 두 번째, 세 번째 프로젝트에서 배웠던 점과 여러 가지 느낀 점들을 적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언급할 것은 여기 실해석학 연습 문제를 이제 뒷부분에 제가 또 업로드를 하였는데요. 여기 중에서 기본 문제로 제가 묶어놓은 10문제가 있습니다. 이 기본 문제들은 사실은 대부분은 이제 거의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수준의 미적분학 내용인데요. 이 기본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또 기회를 내서 꼭 풀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뒤에 이제 발전 문제와 심화 문제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도 물론 해보면 이제 좋다고 생각이 되고요. 여기는 이제 우리 강의록에서 이제 차차 우리가 다뤄볼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미리 풀어보면은 좋을 것 같고요. 특히 다른 걸 다 떠나서라도 기본 문제 10문제는 미적분학 내용을 복습하는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꼭 풀어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강의를 듣느라 너무 고생 많았고요. 여기서 이번 동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